마음이 좀 아프네. 좀 마음이 아픈 70번 누구야? 이런 마음이 아프네.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은 기존에 수원도 있고 수투도 있고, 이거 짬뽕 다 돼 있을 거라고. 그럼 그 기존에 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 되겠지? 얘는 뭡니까? 로그야 로그. a n 플러스 로그인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두 개, n 플러스 3. 느낌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얘를 다 보기 힘드니까 우리는 요것만 볼 거야 일단. 요것만. 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떤 수렴값을 가져.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3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3이 나왔어. 그러면 10의 세제곱이 답일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근데 얘가 로그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아마도 얘가 로그에 뭐 3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느낌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10에 로그 3 해서 이건 상수값이니까 3이 답이 된다 이런 말이겠지. 3이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그럼 우리는 뭐 요것만 일단 계산해 본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얘 계산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1부터 넣어가지고 n까지 넣어서 더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어서 더한다. 로그 합이니까 진수 곱으로 가겠네. 로그에 1을 넣습니다. 1 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쓴 게 편하지? 3 이건 경험상 알고 있는 사실. 2 4 곱하기 1을 넣습니다. 1을 넣으면 뭔가요? 분자가 4 3 5 한 번 더 적으면 느낌이 좀 있죠? 맞게 썼어? 5 4 6 그러면 요렇게 사라지네요. 요렇게 사라지네요. 그러지? 그럼 마지막에 하나만 남겠네. 마지막에 오른쪽 끝이 남았네요. 뭐가 남았을 거냐면 n 플러스 2하고 n 플러스 3이 남았네요.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로그의 2배의 n 플러스 3하고 3배의 n 플러스 2가 남았죠.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사라졌네. 얘만 남았습니다. 여기 지수 부분에 답은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다. 그지? 어려운 문제 아니야. 다음 73번 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SN을 합에 대한 놈입니다. 합에 대한 놈을 SN이라 놨어. 됐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 4제곱분의 SN을 했더니 2분의 1이 됐다. 그럼 SN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놈이냐면 2분의 1 n의 4제곱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놈이야. 그러겠죠? 4제곱 n 4제곱이니까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계산해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사실이고 시그마 AK는 계산이 됐겠죠. 이렇게. 그러겠지? 시그마 AK도 계산됐겠지? 시그마 AK는 몇 차야 지금? 4차에? 시그마 AK는 몇 차야? 4차에? 얘는 시그마 K는 안 사라져. 시그마 K는 2차. 시그마 K 세제곱은 4차. 그럼 요놈이 4차. 뭐만 남아? 개수만 남았다 이거죠.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판단하면 끝났네요. 얘 개수가 어떻게 되지? 얘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n 4제곱이 되겠지. 4분의 n 4제곱이 4 있으니까 1이 남았을 거고 얘는 5에 2분의 1이 남았고 얘는 2분의 1이 남았다. 보입니까?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다음 87번으로 갑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이래 되겠네. 됐죠? 그러면 AN은 초항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SN은 1-3분의 1분의 3분의 2분의 3 곱하기 뭐야?
SN이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분자만 보면 an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sn 상수 3분의 1의 n제곱 됐지? 그럼 뭐만 남아?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뭐만 남아? 얘가 남았네. 보입니까? 그러겠지? 자, 0분의 0꼴이면 해석을 달리 해야 돼. 지금 분자만 봤더니 분자만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뭐가 남았냐면 얘는 0이 됐고 얘는 여기다 2를 곱할 거니까 얘가 0이 되고 얘만 남았다 이 말이지. 이 분자가 얼마가 남았을 거야? 3이 남았다 이거지. 그럼 나머지 0 보내도 관계가 없겠고 남는 건 요것만 남았다 이 말이지. 그럼 요놈도 뭐가 됐을 거야? 여기다가 이 2배를 했으니까 0이 됐을 거고 요것만 남았네. 그럼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여기다 n-1만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답은 뭐 남아? 요놈하고 요놈만 남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다. 보입니까? 이 식을 적고 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지? 만약 이게 0분의 0꼴이 됐으면 다시 해석을 해야 돼. 0분의 0꼴이면 누가 대빵이가 있지. 요놈 대빵 3분의 1 3분의 2 대빵이니까 그놈의 남는 값이 되겠죠. 얘는 얼마가 남았을 거야?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남았고 얘는 1이 남았고 2분의 3이 남았고 마이너스에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극한은 우리가 확정형이냐 부정형에 대한 생각부터 해주는 게 맞습니다. 미적분의 특징이 있어. 미적분이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면 한 내신으로 보면 70점까지가 다 폼이야. 폼을 잘 이해를 하면 답이 그냥 나오는 게 70%까지 내신에서는 그냥 나옵니다. 식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기본적인 폼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상수값이 떨어진 놈과 부정형이 되는 놈 상수 무한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상수 무한대면 무한대만 살리면 끝이야. 그렇지? 상수 0이면 상수만 살리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정형이 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다 그냥 답이 쉽게 나와야 되고 부정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부정형 풀이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 되겠지. 보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식을 볼 때 전반적인 식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 만약에 내가 뭐였으면 만약에 이게 0분의 0꼴이면 식을 한번 다시 적고 풀었을 거라고. 이해되지? 연산하다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0도 있고 상수도 있으니까 0을 지우고 상수만 살린 거라고. 결론적으로. 이해됐습니까? 다음 87번에 93번 요거의 수렴 발산을 R의 값에 따라서 조사하시오. 지수 더하기 지수, 지수 빼기 지수. 그럼 누가 대빵이야? 지수가 큰 놈이 대빵이지. 정확하게는 뭐야? 절대값이 큰 놈이 대빵입니다. 누가 대빵이야? 절대값이 큰 놈이 대빵이야. 그래서 절대값을 누구 기준으로 할 거냐면 R을 기준으로 할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밑이 R의 제곱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 이것도 R의 제곱이 밑이야. 그러겠지? 그러면 R이 누굴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안쪽 바깥쪽 얘 5번을 해야 되겠네. 물론 얘하고 얘는 같은 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 대한 상황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바로 계산할게요. 이놈을 뭐라 놓을 거냐면 R에 따른 식이니까 FR을 넣겠습니다. FR의 수렴 발산 다시 말해서 리미트 FR을 하시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쪽은 R의 대빵이지. 누가 남아? 이쪽만 남겠지. 그래서 뭐가 될 거야? 이쪽이 R, 이쪽이 R이 남았다 이거지. FR의 극한값이. 됐니? 자, 2하고 마이너스 2는 또 똑같은 값이야. 자, 일단 2를 넣었습니다. 2를 넣으면 요놈이 4의 n제곱, 요놈이 4의 2 빠지고 4의 n제곱. 4의 n제곱. 그럼 분모는 4의 n제곱, 4의 n제곱 2가 남았고 얘는 2 빼기 1이 남아서 얘는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R 빠지고 마이너스 2가 빠지고 4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4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보이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사인은 빠졌으니까 4가 대빵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값을 조사하고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다음에는 요놈을 뭐 할 거냐면 그래프 그리라고 할 거야. FR 그래프 그리라 할 거라고 해.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1. 그 사이는 마이너스 1. 바깥쪽은 R. 바깥쪽은 R.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요놈을 가지고 무언가를 또 해보시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산이 좀 길어질 거니까 선생님 이런 표현 많이 사용을 할 거야. 연산이 길어질 거야. 다음은 96번을 갑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수렴하는 수열 AN이야. AN은 수렴을 해. 얘는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을 해. 리미트를 보내면 얘도 수렴을 하고요. 그런데 요놈이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수렴하는 수열이란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밑이 1보다 작잖아. 0이 됐습니다. 1만 남아. 그리고 리미트 n이 알파이면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알파가 되네요. 그럼 남는 것은 알파만 남아. 4알파 마이너스 5 넘기면 3알파.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는 5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어떤 내용인지 됐습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근거가 수렴하는 수열 AN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알겠죠? 수렴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할 수 있다. 요 말이야. 오케이. 56번까지 갔네요. 빠르니? 은성아 빠르니? 그 정도는 아니지? 자, 103번 같습니다. 현재 이쪽 수열이 극하니까 선생님 좀 빨리 하는 거고 급수는 좀 다릅니다. 급수는 우리가 수열에서도 AN보다 SN 쪽이 좀 더 어려웠어. 그러겠지? 뭐 때문에 어려웠냐면 초항에 대한 생각을 좀 해달라는 소리야. 이쪽 수열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수열은 무한대 번째야. 첫 번째 항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무한대 번째에 대한 얘기만 할 거니까. 급수는 그렇지 않아. 급수는 뭐냐면 첫째 항부터 무한대 항까지 다 더할 거잖아. 그럼 초항에 영향이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급수에서 틀린 문제 중에 이 좀 기본적인 어떤 도형적 문제 말고는 뭐 때문에 많이 틀리냐면 이 초항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급수 쪽 가면 기본적으로 초항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초항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뭔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103번 갑니다. 선생님 요게 보여서 그래요. 요게 보여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A, N, B, N을 다음을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시그마가 나왔어. 시그마가 나왔고 우리는 그 놈을 가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것은 BN이 마치 뭐처럼 느껴질 거냐면 n제곱분의 2 같은 놈으로 보여질 거야. 이거 아니야. 이런 놈처럼 보여질 거라고 해. 알겠니? 그러면 위의 식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 위의 식에서 뭐 할 거야?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AN 플러스 BN을 구할 수 있겠지. 뭐야? 합이 나오면 그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요 놈은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인가요? 맞나요? n-1을 넣은 값을 뺐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sn-1을 한 거야. 언제? n이 2부터. 됐습니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되니? 요 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무한대로 갈 거니까. 됐어요? 하지만 급수에서는 다른 문제야. 그래서 습관적으로 요거는 확인 작업을 무조건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가 없다. 그걸
이제부터. 어? 그러면 지금 당황했잖아. 그래서 bn 여기서 bn이 뭐야? bn이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분의 1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요 놈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그대로 이 자리에다 집어넣겠죠. 여기다가 요 놈에다가 뭐 할 거야? n제곱을 곱할 거야. 그랬더니 n제곱을 곱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제곱 an 플러스 요놈 통분하면 n의 n 플러스 1 요놈 좀 통분 중이야.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제곱 이래 됐네요. 요 값이 얼마가 됐어? 2가 됐죠. 근데 요 값이 수렴값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값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넘기면 얼마가 마이너스 2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까? 보이죠 정도는? 뭔 얘기 하는지 알겠네. 아주 특별한 뭔 기술은 없어. 특별한 기술이 없어. 5번 갑니다. 첫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을 첫 번째 항 N항까지 SN을 따서 N에 대하여 이러한 형태가 성립할 때 요거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자, 항상 문제를 극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문제를 좀 훑어봐가지고 급수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문제가 빨리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식을 가지고 요식의 형태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는 게 편해. 요놈의 관계가 바로 보이면 식을 변형을 통해서 요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생각을 하고 푸는 게 빠릅니다. 알겠지? 근데 요식이 너무 복잡해. 만들어낼 수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만들어낼 건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네. 약간씩이 어떤 느낌이냐면 왼쪽에 있는 요놈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an 플러스 1로 묶어지고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그러면 an 플러스 1이 되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었네. an 플러스 1은 제곱은 4sn의 제곱 이러겠네. 됐나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요 꼴이 지금 어떤 꼴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sn 플러스 an분의 n 이런 꼴이 되네요. 됐지? 그러면 요놈 식에서 바로는 안 되나? 바로는 안 되네. 지금 요식을 통해서 요걸 만들어내서 조심해야 돼. an 플러스 2라고 an이 같냐 다르냐는 생각을 해야 돼. an 플러스 2라고 다시 말해서 요놈을 지금 나는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야. 얘를 an 플러스 1 sn 제곱은 4분의 1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야. 이해되니? 기본적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방법은 일단은 안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이놈을 다이렉트로 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런다는 말은 요놈에서 뭘 알아내라? an과 sn을 알아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식에서 an과 sn을 알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내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수열에서 an과 sn이 있으면 sn을 통해서 an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an을 통해서 sn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은 이제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an이 먼저냐 sn이 먼저냐는 걸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요 식을 나는 an으로 바꾸겠다. 아니면 sn을 바꾸겠다. 생각을 하면 돼. 자, 얘를 an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다가 빼게 되면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은 4배의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의 제곱
5 5 요게 지금 4 AN SN 플러스 SN 마이너스 1 이래 되네. 됐습니까? 실패. 지금 많이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서 이 식에서 요 식에서 제곱을 띌 수가 있어 없어? 지금 요 식에서 요거였잖아요. 제곱을 띌 수 있어 없어? 기본적으로 틀렸어요. 제곱이니까 뿔마가 나와야 돼. 뿔마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지금? 양수란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뗄 수가 있어요. 요 놈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편한 식을 가지고 지금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배 an이 된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3an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n이 뭐부터? 2부터인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아닌데요. SN이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일단은 SN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는 게 맞아. 하지만은 초항은 상수일 거 아니야. 상수일 거고 지금 이렇게 가면 AN은 무한대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무한대가 될 거고 SN 안에 어떠한 상수값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상관없이. 됐니?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AN이 초항이 나왔고 AN은 지금 초항이 나왔고 3의 n-1제곱 SN은 3-1에 1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놈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되겠네요. 3의 n-1제곱 SN 자리에 2분의 1에 3의 n-1제곱 플러스 n 이래 되겠지. 와우, 우리가 모르는 사실 나왔네. 한 가지. 지수분의 요게 나왔어요. 요게 지수분의 다항식이야. 사실 나오면 안 돼. 알겠어요? 하지만 알고 있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수 그래프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얘는 다항함수 그래프야. 이 지수 그래프가 다항함수 그래프보다 훨씬 더 급하게 간다. 라는 것은 실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 문제는 그걸 알려줬어야 돼. 요거에 대한 얘기는 해줬어야 돼. 원래는. 우리는 증명 못합니다. 이거는. 증명을 못하는데 그런 값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현재로서는. 만약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면 요게 0이라는 말을 해줬어야 된다고. 뭔만 이해되니? 요 정도 설명을 해줬어야 돼. 뭐 요거는 0이다. 이 정도 설명을 해줬어야 돼. 뭐 A가 됐고 A가 1보다 크다. 요 정도는 말을 해줬어야 된다고 원래는.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필요가 없고 남는 것은 요놈만 남았네. 요놈만. 그러겠지? 그래서 1분의 분모가 3분의 1이 돼서 2분의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극한 문제가 아니야. 극한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야. 요거 문제야. 뭔 얘기 하는지 알겠지? 수열에서 배우는 어떤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 뽑아내고 SN 뽑아내라는 문제인 거야. 알겠니? 다음 129번 자, 여기가 지금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어야 풀 수가 있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열에서 점화식을 좀 깊게 공부하면 이 점화식 문제가 있어. 점화식 세우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수열에서는 이제는 이 문제가 사라졌어. 수열 쪽에서는 거의 안 나와. 되니? 하지만 이 극한에서는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신에서도 꽤 많이 등장시키는 문제야.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대신. 수능은 안 나와요. 내신에서만 등장시킬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이 귀납적으로 일단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 무조건 요 상황이 중요한 거야. A1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A1은 알아야 돼. 하지만 쓸모가 없는 경우도 많아.
하지만 A1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A1을 가지고 A2를 구하는 것은 낭비야. A1을 가지고 A2는 구할 수 있어. 됐어? 문제가 A1에서 A2로 가는 성격과 특징과 A2에서 A3로 가는 특징이 똑같으면 A1에서 A2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니? 됐어? A1에서 A2로 가는 거 풀어. 답이 나와. A1은 1, A2는 뭐 3분의 2 나왔어. 그러면 3분의 2 가지고 A3를 또 구하는데 연산이 꽤 복잡합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나는 지금 이 방법을 1차적으로 추천하진 않아. 한데 내가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됐니? 내가 A1을 가지고 A2를 그어봤더니 R 알파가 나와야 돼.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수가 2가 적고 얘가 3분의 2가 적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럼 R이 3분의 1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좀 약합니다. 그러면 A3를 구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2의 3분의 1의 제곱이 나오면 이거는 확정. 요거는 문제를 푸는 답을 찾기 위한 방법론이야. 소수령에서는 점수를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주면 절반.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점수를 좀 부족하게 줄 거다 이 말이야.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했는데 그러면 공비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내버리면 감점이 된다 이 말이야. 확실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보통 수열은 한 적어도 한 4개, 5개 정도는 적어봐야 규칙성을 판단할 수 있어. 2개 적고 어떻게 3개 적고 요 관계 2개만 갖고는 규칙성이 안 나온 겁니다. 하지만 풀이를 하다 보면 이게 답이 맞는 경우가 많다. 알겠어요? 정 안 보이면 이렇게 찾아.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자, 요놈하고 요놈이 지금 규칙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얘가 이렇게 안 나오고 3분의 1의 제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요놈은 3분의 1을 곱했는데 요놈은 6분의 1을 곱한 거야. 됐니? 그렇다고 하면 A4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A4를 구하면 3분의 1의 제곱에 6분의 1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이럴 가능성이 있어. 첫 번째는 안 되다가 두 번째부터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1번은 나왔기 때문에 1번에서 2번 구하고 연산 충분히 가능합니다. 2번에서 3번 구할 때는 연산이 좀 힘들어. 3번에서 4번 구할 때는 연산이 더 힘들어. 됐니?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지? 하지만 정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1번, 2번, 3번까지 풀고 규칙이 보이면 이거는 등비수열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거야. 맞출 확률은 한 7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풀이 방법으로는 쓰는 거야. 답을 위한 거야. 알겠니? 선생님 추천하는 바는 이런 거야. A1을 확인 작업을 하고 우리는 다 건너뛰고 AN하고 AN 플러스 1만 볼 거야. 좀 어려운 문제는 AN 플러스 2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 최근에는 이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다 건너뛰고 5번만 쓴다고 AN번째 상황과 AN 플러스 1 상황만 쓸 거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걸로 풀어볼게요. 그대로. 전체 수확한 쌀의 양이 2,900이야. 이 쌀을 A, B 두 창고에 적절히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매일 밤 먼저 A 창고의 쌀 중 30%를 A에 있는 놈을 B 창고로 30% 옮겼어. 난 후에 B 창고에 있는 쌀 중 40%를 A 창고로 다시 옮겼어. 그럼 2,900을 이렇게 했을 거야 처음에. 그래서 질문이 뭐야? A 창고에 N일 밤 동안 이런 일이 반복했는데 A 창고에 있는 양을 AN이라 놨지. 그러면 A 창고가 있고 B 창고가 있는데 A 창고에 A가 있고 B 창고에 2,900 마이너스 A가 있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일단은 요놈을 여기도 30%를 넘겼지. 됐지? 30%를 넘겼으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0.3 A가 됐겠고. 그러면 이것이 0.7A가 됐겠네. 됐니? 그리고 나서 요놈에 대해서 40%를 2,900 하기 싫은데 0.3A에 대한 0.4를 다시 이쪽으로 넘겼고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0.6이 남아있는 상황이지. 지금 한 번 하는데도 짜증이 나고 있잖아. 이해되니? 그럼 요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됐니?
사실 A1을 하라고 선생님이 말은 했지만 요놈은 A1 상황이 아니라 A0의 상황이야. 뭔 일이 일어나기 전이야 지금. 됐니? 처음에 이렇게 넣어놨어. 됐니? 처음에 내가 첫째 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적었는데 귀찮다 이거지. 됐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n번째 n밤 후 n밤 동안 애매하네. n밤 동안 매일 밤 옮겨졌어. n밤 동안 말이 안 돼. n밤 후라고 봐야 되는데 여튼간에 n밤 후에 a는 얼마가 있어? an이 있어라고 했어. 지금 n밤 후에 됐어? 그러면 b는 얼마가 있어? 2900 마이너스 an이 있겠지. 합산이 똑같으니까. 됐니? 그러면 n 플러스 1밤 후는 a는 얼마 있어? n밤 후에 a에는 an이 있어. b에는 2900 마이너스 an이 있어. n 플러스 1밤 후에 a에는 얼마가 있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두 번째 뭐라 했어? an하고 an 플러스 1의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 했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n 플러스 1밤 후에는 an은 an 플러스 1이 있어. 어려운 생각 아니잖아. n밤 후에는 an은 an이니까 n 플러스 1밤 후에는 an 플러스 1이 있어. 됐어? b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거네. 몇 가지 이해되니? 됐어? 이거를 먼저 쓰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 이거. 근데 이게 식이 하나가 있어야 돼. 연결고리가.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요놈의 30%가 넘어갔지. 30%가 넘어갔으니까 70%가 남아 있겠고 원래 30% 넘어갔으니까 얘가 30%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30이 0.7 AN이 있겠네. 연산한 거고요. 27%란다. 40% 2900 마이너스 0.7 AN에 0.4가 추가가 됐다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n번째 상황 AN, n 플러스 1번째 상황 AN 플러스 1. 근데 그 AN 플러스 1은 여기 문제 요 상황에 대한 놈을 그 전 놈을 가지고 써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돼. 선생님 먼저 얘를 쓴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얘를 못 써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AN 플러스 1을 못 써서 못 풀어. 이건 쓰거든 너희들이. 왜냐면 AN이란 문자를 놨을 거 아니야 먼저. 그러면 너희들이 이 식은 뽑아낸단 말이야. 근데 그 식을 가지고 요놈하고 연결을 못 시켜서 못 푸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이제 마무리.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무한대로 보내라 이거지. 근데 쌀의 AN인데 리미트 AN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구하라고 했지. 사실 보통 문제는 요놈을 구하라고 요놈의 값, 요 단어. 요놈의 값은이란 말에는 요놈이 수렴을 하는데 얼마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이 숨어 있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었긴 합니다. 100에 하나 정도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AN의 값을 구하란 말은 수렴을 하는데 그 값은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요 점화식 몇 번이냐면 점화식 3번입니다. 점화식 3번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야. 요 점화식 형태가 나와. 이해되시죠? 우리한테 남아있는 점화식. 요 문제는 꽤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 전 문제도 그럴 거고 그 다음 문제도 이러한 폼을 갖고 있을 거라고. 됐니? 그럼 이러한 폼에서 우리는 뭘 구하고 A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AN을 얼마냐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정석적인 풀이라고 했어요. AN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는 게. 됐니? 그러면 이 점화식을 풀이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요놈이 값을 구하라는 말은 요놈이 수렴을 하는데 얼마냐 이렇게 말을 했으면 뭐 똑같아.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AN 플러스 3 같다는 말이 숨어져 있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리미트 AN이
n 플러스 1 똑같으니까 알파는 p 알파 플러스 q에서 알파는 1 마이너스 p분의 q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된 거야. 그래서 본 적이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p분의 q의 이 점화식을 풀다 보면 1 마이너스 p분의 q라는 상수가 떨어집니다. 점화상 일반항 구하는 거에. 근데 내 생각에는 요 정도 풀이는 인정을 해줄 거라 보고 있어. 보통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한 문제는 숨어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사실이야. 일단은 요거에 어떤 순서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30번하고 31번도 똑같은 풀이야. 똑같은 풀이에 30번 가볼게요. 마무리 지을 수는 있겠지. 연산 조금 짜증나긴 한데 해봐. 응? 연산이 좀 짜증나게 0.7, 0.28, 0.28, 0.42, 3.42냐? 그러면 넘기면 58을 2900, 0.4를 나눠줘야겠네. 2900 곱하기 0.4를 0.58인가? 나눠주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됐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 30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온 다음 날 오고 4분의 1 안 왔어 4분의 3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준 것이 있으면 말을 안 해준 것은 당연히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이야. 말을 해준 거, 말을 안 해준 거.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오지 않을 확률이 5분의 2고 여기서 5분의 3이야. 여기까지 상황이야. 됐니? 그랬을 때 n번째 날에 비가 올 확률이 pn이야. n번째 날에 비가 왔어. pn. 됐니? 그러면 기억.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3.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은 날 비가 올 확률 5분의 3. 맞는 말이고요. 자, P1이 5분의 3이라고 했어. 그래서 P2를 구해봐라. 이것은 A1에서 A2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냥 계산해보면 돼. 이해되니? 요거는 기억니은 디귿이라고 해서 니은을 준 거야. 이게 조금 함정이야. 쓸데없어. 실은 쓸데가 없어. 우리는 뭐 할 거야? 쟤를 보면서 n번째 날, n날에 pn이 뭐야? 비가 왔어. 비가 올 확률이 얼마야? pn이야. n 플러스 1번째 날에 비가 왔어. 이게 얼마야? p n 플러스 1이야. 요 작업이 중요하다고. 요 작업이. 여기까지 이 작업이 중요한 거야. n번째 날에 비가 왔어. pn. n 플러스 1번째 날에 비가 왔어. pn 플러스 1.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는 실제는 n번째 날 비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n번째 날에 비가 올 확률이 pn이잖아.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확률적인 거 생각이니까. 됐니? 그럼 n번째 날에 비가 안 올 수도 있겠잖아. 그럼 안 올 확률이 얼마야? 비가 올 확률이 pn이면 안 올 확률은 1-pn이 되겠지. 됐어? 그러고 나서 pn에 대해서는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와야 되잖아. 얼마의 확률로? 비가 온 다음 날 왔어. 4분의 1의 확률로. 비가 온 다음 날 4분의 1의 확률로 비가 왔어. 오지 않은 날 그 다음 날 비가 왔어. 5분의 3 확률이야. 5분의 3 1-pn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된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는 시험화 될 만한 가능성은 이게 유류의 문제는 선생님 생각은 한 좀 50% 정도 된 것 같아. 안 나온다도 할 말은 없고. 됐습니까? 뭐 나올 수 있다. 안 나온다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나올 수 있다. 50% 정도 생각이라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야. 대신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해야 돼. 됐어? 현재 기억,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P2가 나올 수도 있고 P3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예, 궁극적인 목적은 리미트 PN이야, 어차피. 됐니? 그 리미트 PN을 풀려면 요 풀이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쌤이 처음에 라인 잡았을 때 이때가 PN, 이때가 PN 플러스 1. 요 작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31번도 풀어야 되나 한번? 안 해도 되겠지? 패스해도 되겠지? 좋습니다. 자, 요것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등비수열 급수의 등비급수에서 등비급수에 대한 얘기는 했고, 교대급수도 얘기는 했습니다. 홀짝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두 개 값 봐야 된다 이 말까지 했어요. 자, 요거를 설명을 안 했어.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자, 요거를 증명을 안 했네요. 뭐냐면 급수가 수렴을 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 되는 것만 설명 안 했어요. 됐어요? 서술형을 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인 과정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자, 전제가 뭐냐면 급수가 수렴을 했어.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이다 이 말이겠죠. 알파 값으로 수렴을 했다 이거지. 그럼 뭐 리미트 SN이 알파이면 리미트 SN 플러스 1도 알파가 되니? SN은 하나의 수열이야. 급수가 아니고 수열이라 그냥. 이 수열의 극한이야. 리미트 SN이랑 리미트 N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실은. 시그마 붙지 않았기 때문에. 리미트 SN이 수렴한다 했으니까 급수가 수렴한다는 리미트 SN 값이 존재를 한다는 소리고, 이게 알파 이게 되면 리미트 SN 플러스 1도 알파가 되겠지. 되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A N 플러스 1이야. 아이 숫자 아이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릴게요. 이런 상황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위에 있는 것은 가정에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줄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러겠지? 그랬으니까 리미트 SN-SN-1이 리미트 AN일 것인데 얘는 0이 된다 이거지. 증명 간단합니다. 꽤 잘 나오는 좀 배점 높게 높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세 줄로 끝났는데 혹시 증명 과정에 책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한 줄 정도 더 설명이 있을 부연 설명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럼 이해되니? 왜 초항 얘기는 안 했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초항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단순한 내용이야. 이 정도만 쓰면 점수를 한 내봤을 때 70, 80%는 줄 거야. 됐어요? 너무 짧으니까 혹시 부연 설명 내용 있으면 첨가를 시켜넣어라 이거지. 어려운 증명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이 미적분 쪽은 증명 과정이 꽤 많이 나옵니다. 증명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와. 그리고 그 증명이 문제시 되고 있어. 증명 자체가 그걸 문제화시키고 많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미적분 쪽으로 해서 증명만 그 내용 공식만 알면 한 50점까지 나와. 공식만 알고 있으면 50점 정도 나와. 그게 난이도가 높진 않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 수능에서 보면 1번, 2번, 8번 8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4문제까지는 그냥 기본 공식만 알아도 4문제를 그냥 맞춰. 4개 푸는데 몇 분 걸리도 안 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려워서 그러지. 나머지 4개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증명 알려줬습니다. 자, 급수의 이론은 몇 개 없습니다. 급수의 이론은 몇 개 없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급수의 이론 나온 것은 여기서 좀 체크를 해줄 거냐. 다 풀어보고 체크를 해줄 거야. 잘 쫓아와. 조심해야 돼요.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극한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 급수.
1번 첫 번째 68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그마가 수렴하면 자 급수 무한합이야. 읽을 때 범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무한합 이렇게 읽는 게 편합니다. 무한합 급수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는 발산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왜? 리미트 AN이 0이니까. 자,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우린 딱 한 가지만 있어.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에는 리미트 AN이 0이 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요 명제가 참이니까. 요거밖에 없어. 됐습니까? 뒤로 가면 이제 만약에 급수가 아니라 등비 급수란 말이 붙으면 이제 등비수를 내는 내용이 따로 붙어. 공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거고. 급수가 지금 수렴한다는 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거까지는 조사해 볼 수는 있다 이 말이지. 요거 조사는 해볼 수 있잖아. 그러지? 이게 뭐가 중요한 거야? 급수가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요 놈이 0인지 0이 아닌지만 조사를 하면 되지. 그러지? 조심해야 돼. 요 놈이 0이야. 이 문제는 아니지만 얘가 0이야. 그러면 급수는 수렴한다. 참? 거짓. 거짓입니다. 몰라.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발상이다. 이건 참이라고. 대우명제입니다.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일반항이 0이 요거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AN분의 1이니까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1은 0은 되지 않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이 발산이 된다. 요것이 되는 거라고 해. 됐니? 69번. 요게 수렴하면 요것이다. 요거 또는 요것이다. 됐어요? 우리가 극한에서 또는이라는 단어 나오면 일단 다 거짓입니다. 됐어요? 100개 중에 한 99개는 거짓일 거야. 됐어요? 하나를 찾아주면 내가 그때 얘기해 줄게. 됐어요? 뭐 극한에 우리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수렴한다는 것은 하나의 값으로 나와야 돼.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말들은 없어. 그러지? 이런 말들이 말이 된다고 하면 진동을 인정을 해줘야 돼. 1, 2 왔다 갔다. 그럼 1 아니면 2다.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하지만 우리는 수렴을 하는데 얼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수렴을 안 하는데 얼마다 이 말은 다 거짓이 된다고. 얘는 거짓. 1번은 뭐였어? 참. 2번은 거짓. 얘가 수렴하면 얘는 발상이다. 얘가 수렴하면 얘는 발상이다. 맞나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 어? 실은 68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실은 똑같은 말이 68번하고. 근데 68번은 되는데 70번은 안 돼. 이게 문제야. 68번은 되는데 70번은 안 돼. 똑같은 말을 가지고. 됐니? 요게 미적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똑같은 폼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 식이 약간 다르게 보이지만 똑같은 폼이야. 그것까지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요놈을 BN이라 놨어. 그럼 요놈 뭐가 돼? BN분의 1이 되겠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요게 수렴하면 요것이 수렴한다. 참 거지. 참 거지. 거지. 바로 봐야지. 뭐밖에 없어. 리미트 AN 0인데 AN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1이겠지. 요게 0이면 요거 수렴한다. 아니라 했지. 확인해봐야 돼. 요게 수렴하면 요거다. 지금까지 딱 명제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저기서 약간 다르게 해주고 있는 중이라고 해. 여기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 왜 안 지웠지? 자, AN이 BN보다 큽니다. 급수가 AN이 알파고 얘가 베타면 알파가 더 크다. 참, 거짓. 둘 중에 하나겠지. 왜 거짓이고?
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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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호. 자,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였냐면 요놈이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놈이 요렇게 되고 지금 요거였어.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N이 BN보다 크거나 같으면 리미트 AN이 리미트 BN보다 크거나 같다였어. 얘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아니야. 그러겠지. 요 말은 즉슨 A1이 A2보다 B1보다 커해. A2가 B2보다 커. AN이 BN보다 커. A 무한대가 B 무한대보다 커. 이런 다 커. 근데 다 더했더니 같을 수가. 이거 말이 안 되겠지. 이거 그러면 이게 완전 모순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됐니? 더 큽니다. 요거는 참이야. 새로운 명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좀 주의사항입니다. 헷갈려서 그래. 헷갈려서. 그 전에 알고 있는 극한하고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응? 다음 수렴이면 요거다.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한 두 개의 극한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었다는 생각이란 말이지. 그러지? 급수는 곱하기 안 됩니다. 따로 곱한 거 안 돼. 더하기 빼기만 됩니다. 76번 알파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명제 좀 달라졌어요. 급수가 A에는 알파, B에는 베타.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커. 그러면 리미트 AN이 리미트 B보다 커. 거짓. 왜 거짓이지? 둘 다 0. 둘 다 0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급수가 수렴하면 첫 번째 사실은 알파가 중요한 사실이 아니야. 자, 급수가 수렴한다 해서 첫 번째가 알파가 아니야. 알파는 두 번째야. 급수가 여기에 눈이 가면 안 된다 이거지. 1차적으로. 이 말에는 첫 번째는 무조건 리미트 A에는 0이다가 첫 번째 눈을 가고 두 번째 알파의 시야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되니?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되니? 등비급수 이제 등비란 말이 붙었어요. 좀 다른 말이 붙었어. 요게 수렴하면 요것도 수렴한다. 이거는 확인 작업 해줘야 돼. AN이 등비 수열인데 등비가 AN이 지금 AR의 n-1제곱이고 그때 R은 등비 곱수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다 합니까? 맞습니까? AEN은 어떻게 돼? AEN은 뭐야? AR의 en-1인가요? 맞니? 초항이 AR 그러지? 그럼 공비가 여기는 뭐야? R 제곱이 되겠지? R 제곱이 되지. R이 1보다 작어. 그럼 R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공비가 절대값 1보다 작다. 참이 됩니다. 등비급수가 발산하면 이것도 발산한다. 맞나요? 공비가 1보다 커버리면 R의 제곱도 1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된가? 발산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겠지. 요놈은 R 제곱이 되니까 제곱은 뭐가 돼?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래서 발산이 된다. 이것도 참이 되겠네요. 수렴하고 발산하면 이거는 발산한다. 거짓. 왜 거짓이지? 아닌 것 같아. 아니 앞으로 가는 게 아니요 뭐 죄송할 거 없어. 요것이 수렴한다. 요것이 발산한다. 요거는 발산한다. 지금 발산한다가 우리가 이걸 의심을 갖고 하지 명제니까 의심을 갖고 지금 어떻게 하면 거짓이 될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잖아 일단. 그러겠지. 그러면 거짓일 것 같은데 하면은 모르겠다 하면 다 반예야.
거짓일 것 같은데 뭐지 하면은 반예를 찾아야 돼 일단. 반예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개를 곱했네. 두 개를 곱했지. 그렇지. 뭐 0이 있네. 이런 씨. 이런 애시는 없겠지만 A는 0이 있네. An 자체가 다 0이야. B는 어떤 수를 갖고 있고. 됐니? P는 아마도 어떤 수를 갖고 있어야 되면 1, 2, 3, 4 이렇게 하지면 안 돼. 그러면 발산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B에는 뭐야? P에는 1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네. 진도. 그러지? 두 개를 곱하면 A1, B1도 0, B2도 0. 됐니?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되는 거는